세상의 저놈들이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구나. 여러분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70세 박철수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죽은 척하고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지켜본 것입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가 본 자식들의 진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0대 박철수는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장남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갈게. 네, 아버지.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남은 언제나 이렇게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연락했고 용돈도 제일 많이 줬습니다. 철수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 딸 은지, 막내 아들 준호. 민수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수입차를 몰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급 선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꼭 드세요. 고맙다, 아들. 딸 은지는 치과 의사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잘 챙겼습니다.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병원 정기검진 받으셨어요? 응, 다 받았어. 걱정 마라. 막내 준호는 달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했습니다. 월세 방에서 혼자 살았고 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괜찮아, 아들. 일이 우선이지. 하지만 준호는 평일 저녁에 가끔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라면 끓여 먹었지. 아버지, 라면만 드시면 안 되죠.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준호야.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동네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철수는 막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누가 가장 효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을. 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로 35년간 일했고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해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15억. 자녀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철수는 가끔 통장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장남 민수는 이미 잘 살았습니다. 딸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준호는 가난했지만 그게 이유가 될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지. 철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철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동네 친구 김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우리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철수 씨, 자식들은 잘 지내요? 응, 다 잘 지내지. 그래도 자주 찾아와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아들이랑 딸은 바빠서 잘 못 와. 막내만 가끔 들르고. 막내가 효자네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김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자식들한테 짐이죠 뭐. 그런 말 마요. 우리도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잖아요.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생각 안 해요. 돈 생각만 하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시험이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어? 김노인이 웃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방법이 있지. 철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에휴,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아파트 3층까지 올라오는데 땀이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쿵! 철수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구? 살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119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의식 있으세요? 눈 떠보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전도 확인. 보호자 연락 안 됩니까?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철수의 지갑에서 비상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장남 민수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 아버지이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장남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셔서 응급 처치했습니다. 그럼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곧이어 은지와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셔. 뇌졸중이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위험하신 거예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세 자녀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은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애들 좀 봐줘.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조용히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자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 살았구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녀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세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빠. 철수는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명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걱정 끼쳤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건강하시면 되죠.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진짜 놀랐어요. 준호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중 한 명이랑 같이 사셔야 해요. 철수는 자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은 뭘까?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나올까?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내 장례식을 미리 치러보는 거야.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는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민수가 약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응, 다 먹었어.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라. 민수는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은지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냉장고에 반찬 채워뒀어요. 꼭 드세요. 고맙다, 딸. 저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은지는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준호만이 저녁 시간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선이에요. 철수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챙기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죽으면?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봐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죽으면 내가 볼 수 없잖아.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죽은 척 하는 거야. 장례식을 미리 치러보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직원이 물었습니다. 장례식장 대관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필요하신가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며칠간 쓰실 건가요? 하루만 빌리면 됩니다. 하루요? 보통은 3일장이나 5일장인데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특별한 행사 때문에 그럽니다. 아, 그러시군요. 금액은 하루에 1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철수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영정사진이나 부의함, 방명록 같은 것도 필요하세요? 네, 다 필요합니다. 그럼 영정사진 파일을 보내주세요. 철수는 자신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직원은 사진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분이? 예, 접니다. 네. 철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전 장례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을 치러보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장례식장 예약 완료. 2. 자녀들에게 사망 통지 다음 주 목요일 밤. 3. 장례식장에 숨어서 관찰 금요일 오전.
4. 진실 공개 금요일 오후. 철수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식들을 시험하는 게.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아야 해.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진짜 슬퍼하는지. 다음 주가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철수는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통화했지만 이날만큼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모든 준비 완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거짓 연락을 하는 것. 철수는 동네 친구 김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김형,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무슨 전화요? 철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그런 장난을? 장난이 아닙니다.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면 진심이고 안 놀라면. 김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대본을 써서 김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김노인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추모공원 사무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철수 씨, 정말 괜찮겠어요?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누가 진짜 효자인지. 새벽 5시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분향소, 조화, 방명록. 마치 진짜 장례식 같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숨어 있을 공간이 있나요? 네, 뒤쪽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철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장례식장이 보였습니다.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남 민수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인가요? 저는 아버님 친구 김철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집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들렀다가 발견했습니다. 이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병원은 안 가셨어요? 이미 늦으셨어요. 장례식장은 서울 추모공원 사무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은 딸 은지에게 네, 여보세요? 은지 씨인가요? 아버님 친구 김철호입니다. 아, 네. 아버지 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네. 은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작스러웠어요. 장례식장은 서울 추모공원 사무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준호에게 여보세요? 준호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아버님 친구 김철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어제 통화했을 때 괜찮으셨는데.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안 돼. 안 돼요.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추모공원 사무실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작은 방에서 김노인의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올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문틈으로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조문객이 도착했습니다. 장남 민수였습니다. 철수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민수입니다. 변호사? 철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복도로 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숨은 방과 가까워서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가 셋인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 상속? 아버지가 돌아간 지 이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민수는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부동산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30평 아파트인데. 적금도 좀 있을 텐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자식이. 민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섰지만 표정이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9시 딸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은지야 왔니? 두 남매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곧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구석으로 갔습니다.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뭐? 아버지 재산 말이야. 재산? 응. 아파트하고 적금 있을 거 아니야.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 지금 해야 해?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동생 준호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자. 그래도, 은지야, 우리가 장남 장녀잖아. 당연히 우리가 더 받아야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호는? 준호는 막내니까 조금만 줘도 돼. 어차피 돈도 없는 애고.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오전 9시 30분 막내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형? 누나? 준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호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제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 남자가. 형, 전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형,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저도 도와야죠. 민수는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너는 돈도 없잖아. 장례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됐어. 내가 할 일은 조문객들 맞이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민수는 입구에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민수의 눈은 조문객들이 가져온 부의금 봉투에 가 있었습니다. 부의금 여기 놓으세요. 부의함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은지는 구석에서 방명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사람들 꽤 많이 오네. 그러게. 아버지 인맥이 괜찮으셨나 봐. 준호만이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전 11시 민수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잠깐 나와봐.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뭐야, 오빠? 부의금 세어봤어.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 들어왔어. 그래. 사람들 더 올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장례 비용 빼면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을 거야.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준호는 못 안 줘도 돼. 어차피 우리가 장례 비용 다 내는 거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은지야, 준호는 아버지한테 얼마 안 드렸어. 우리가 얼마나 용돈 드렸는데. 당연히 우리가 더 받아야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구나.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상주분들 식사하세요. 민수와 은지는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먹지 않았습니다. 형, 누나, 저는 못 먹겠어요. 준호야, 그래도 먹어야지. 힘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저렇게 감상적이면 안 되는데.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준호는 원래 저래. 감성적이잖아.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만 진심으로 슬퍼하는구나. 오후 1시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부의금을 세느라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800만 원. 은지는 방명록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명 정도 왔네. 1인당 평균 8만 원. 준호만 영정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철수는 세 자녀를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돈만 생각하고 준호만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오후 3시 민수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민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속건인데요.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유언장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은행 금고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상속 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아, 자녀가 셋이면 3분의 1씩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장남인데도 더 못 받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더 받으려고 하는구나. 오후 5시 조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수가 은지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세 남매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숨은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뭐야, 형?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재산? 응. 아파트하고 적금이 있을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누나, 그런 얘기 나중에 해요. 지금은. 언제 하게? 지금 해야지. 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셋이 3분의 1씩 받는데. 근데 나는 장남이니까 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형,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형이랑 누나가 다 가지세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 얘기하는 게 싫어요. 저는 나갈게요. 준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호 저렇게 나오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포기한다니까. 그럼 우리 둘이서 나누면 되겠네. 철수는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은지야. 너희들이 이럴 수가. 준호는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해드릴 걸요. 더 자주 찾아뵐 걸요. 돈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철수는 작은 방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오후 6시 조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민수가 부의금을 정리했습니다. 총 1200만 원이네. 은지가 물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야? 15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음식값이랑 합치면 2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이 남네. 응. 우리 둘이서 500만 원씩 나누자.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너 오늘 밤 여기서 잘 거야? 네, 형. 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그래, 알았어. 나랑 은지는 집에 갔다 올게. 네, 형. 민수와 은지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준호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작은 방에서 나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준호한테 큰 충격을 줄 텐데. 하지만 참기 어려웠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이나 누나처럼 돈을 많이 못 들였지만 전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형이랑 누나는 재산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만 진짜 아들이구나.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다시 일어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지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모았어요. 아버지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유럽 여행. 이제 1800만 원 모았는데 이제 못 가시네요. 준호는 통장을 영정사진 앞에 놓고 울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방에서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까지. 밤 11시 준호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행 자금. 통장 표지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한참을 울다가 철수는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와 은지가 다시 왔습니다. 준호야, 잘 잤어? 네, 형.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발인이야. 화장장 예약했어. 네, 형. 너는 준비 좀 해. 우리는 아버지 집 가서 짐 정리 좀 할게. 형, 저도 갈게요.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조문객 올 수도 있잖아. 네. 민수와 은지는 철수 집으로 갔습니다. 철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내 집에 가서 뭘 할까? 30분 후 철수 집. 민수와 은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부터 찾자. 응. 두 사람은 서랍, 옷장, 책장을 뒤졌습니다. 오빠, 여기 통장 있어. 은지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야? 15억.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 응. 정기 적금이래. 와.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네. 은지는 흥분했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 둘이서 나누면 7억 5천씩이야. 준호는 포기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우리 거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있는지 더 찾아보자. 혹시 아버지가 다르게 써놨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계속 집을 뒤졌습니다. 서재, 침실, 부엌까지. 오빠, 유언장 없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 그럼 법대로 3등분인데 준호가 포기했으니까 우리 둘이서 나누는 거지. 오빠, 우리 운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두 사람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집에 특별한 거 없더라. 네, 형.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구차가 도착했습니다. 상주분들 준비하세요. 민수가 영정사진을 들었습니다. 은지는 위패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떠나시는구나. 준호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15억을 나눠 갖게 됐으니까.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작은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 민수가 은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15억을 우리 둘이서 나누는 거 준호한테 말할 거야? 말해야 하나? 법적으로는 준호도 몫이 있잖아. 근데 준호가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래. 준호한테는 아버지가 별로 안 남기셨다고 하자. 알았어, 오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주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민수와 은지는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화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유골함을 직접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시자. 내가 예약해뒀어. 네, 형.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세 남매는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민수와 은지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다들 피곤하잖아. 하지만 준호는 납골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형, 저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래, 알았어. 우리는 먼저 갈게. 민수와 은지는 떠났습니다. 준호만 납골당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준호는 1시간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은지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책장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찾았겠구나.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며칠간 철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맞으시죠? 김철호 씨? 네, 맞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버지가 맡겨두신 물건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받으신 적은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유언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호 아저씨, 저 은지예요. 혹시 아버지가 생전의 재산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재산만 생각하는구나.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 준호예요. 장례식 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아저씨, 혹시 아버지 생전에 하고 싶으셨던 일 같은 거 있으셨나요? 왜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다든가.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유럽 여행 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유럽에 추모 여행을 가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만났습니다. 오빠, 유언장 못 찾았어? 응. 아마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법적으로 상속받으면 되는 거지? 맞아. 법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준호가 포기각서 쓰면 우리 둘이서 다 받을 수 있대.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내가 설득할게. 며칠 후 민수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형이 할 말이 있어. 뭐예요, 형? 아버지 유산 말인데. 준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형, 전 그런 거 안 받을래요. 형이랑 누나가 다 받으세요. 아니야. 법적으로는 내 몫도 있어. 괜찮아요. 전 아버지한테 많이 못 드렸잖아요.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상속 포기 각서는 써줘야 해. 법적 절차니까. 알겠어요. 준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형, 그것보다 아버지 산소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응, 당연하지. 하지만 민수는 납골당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것을 김노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철수 씨, 장남이랑 딸이 준호한테 상속 포기 각서 받았대요. 그래요? 그리고 둘이서 15억을 나눠 갖기로 했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철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철수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어떻게요? 다시 나타날 겁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김노인은 놀랐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철수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 15억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장남 박민수에게 영원, 딸 박은지에게 영원, 막내 아들 박준호에게 15억 전액. 이유 준호만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 철수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공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장남과 딸에게는 한 푼도 안 주시는 건가요? 네. 유류분 청구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증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수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불러야겠어. 2주 후 민수와 은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수, 박은지에게 아버지 친구 김철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명동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준호도 함께 오십시오. 민수가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너도 그 문자 받았어? 응.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유품 관련된 것 같아. 같이 가자. 알았어. 준호에게도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다음 날 저녁 7시 명동 레스토랑. 민수와 은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빠, 김철호 아저씨 왜 우리를 부르신 걸까? 아버지가 뭔가 맡겨두신 게 있나 봐.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형, 누나. 준호야, 왔니? 세 남매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 7시 20분. 왜 안 오시지? 민수가 초조해했습니다. 7시 30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김철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세 자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차분하게 세 자녀 앞에 섰습니다. 앉아라.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은 척했을 뿐이지. 네. 너희들 시험하려고.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세 자녀는 힘없이 앉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미리 치러봤지.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다 보셨어요? 그래, 다 봤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가 죽은 지 2시간도 안 돼서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라. 아버지, 상속, 유언장, 부동산 시세. 그런 얘기만 했지. 죄송합니다. 은지야, 너도 마찬가지다. 박명록 보면서 부의금 계산하고. 아빠, 너희 둘이 부의금 나눠 가지려고 한 것도 다 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준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울었더라. 밤새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 3년간 모은 여행 자금도 받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철수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잘했어. 그리고 다시 민수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은 내 집에 가서 통장 찾았지? 아버지, 15억 찾아서 너희끼리 나눠 가지려고 했고. 죄송합니다. 준호한테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았지?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입니까? 그렇다. 철수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다. 읽어봐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내 재산 5억은 막내 아들 박준호에게 전액 상속한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희한테는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아빠,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돈만 사랑했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 철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그게 사랑이니? 그건 은지도 마찬가지야. 부의금 계산하느라 바빴지.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울지 않았어.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만 진심으로 울었어. 밤새 내 곁을 지켰고 준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아버지를 잃은 줄 알았어요. 철수는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 네, 앞으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사람은 죽어야 진심이 나오는 법이야. 너희 진심은 이미 봤어.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받았으니 법적 효력이 있어.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은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렇다. 저희도 아빠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 같은 자식이니? 효도한 자식과 안 한 자식이 같을 수 있니?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간다. 준호야, 너는 나중에 집으로 와라. 네, 아버지. 철수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테이블에는 민수, 은지, 준호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야, 너 이거 계획한 거야? 뭐가요, 형? 아버지랑 짜고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거짓말. 형, 전 정말 몰랐어요.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오빠 누나잖아. 15억 좀 나눠줘. 누나. 제발 준호야. 우리도 살아야 해.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잖아. 우리한테도 나눠달라고. 형,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 민수는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풀었습니다. 좋아. 알았어. 우리 이제 남이야. 민수와 은지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준호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네, 아버지.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뭐가? 장례식을 왜 미리 치르신 거예요? 철수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알고 싶었어. 너희들 진심을.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그래야 했다. 살아있을 땐 다들 착한 척 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실망하셨죠? 그렇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형이랑 누나가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랐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돈에 눈이 멀 줄은. 아버지, 준호야, 너한테 미안하다. 네, 내 형이랑 누나 때문에 너도 힘들게 만들었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형이랑 누나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재산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거니까. 철수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그런데 제가 15억을 다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왜? 부담스러우니? 네. 형이랑 누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면 다 같은 자식이니? 효도한 자식과 안 한 자식이 같을 수 있니? 하지만 준호야, 내 형은 내가 죽은 지 2시간도 안 돼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누나는 부의금 계산하고. 그게 효도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어. 3년간 여행 자금 모은 것도 알아. 아버지, 그러니 넌 자격이 있어. 15억 받을 자격.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유언장으로 저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유언의 자유는 있지만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이요? 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셋이면 각자 6분의 1씩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5억의 6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소송 걸겠습니다. 은지도 함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오빠, 나도 유류분 청구할래.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수는 소장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이러는구나.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법정에서.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철수, 준호가 한쪽에 앉았고 민수, 은지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철수는 유언장을 통해 막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입니다. 철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생전에 장남과 딸에게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것과 유류분은 별개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위급할 때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민수는 앉았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생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네. 판사도 놀랐습니다. 생전 장례식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피고는 죽은 척하고 자녀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장남과 딸은 재산만 생각했고 막내 아들만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의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녹음한 대화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 확인하고 싶어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부의금 지금까지 800만 원. 민수와 은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면 준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판사는 녹음을 다 듣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반론하십시오.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유류분은 법적 권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안 된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아버지.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은지도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늦었다. 아빠. 철수는 은지를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민수와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을 고려할 때 추가로 반환할 유류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고는 이미 장남에게 대학 등록금 6천만 원,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1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유류분인 2억 5천만 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건 딸에게도 비슷한 금액을 증여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유류분은 없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은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하실 짓입니까?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실 짓은 너희가 정했어.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는 간다. 철수는 준호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다 끝났어. 법원방, 철수와 준호는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형이랑 누나가 많이 실망하셨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아버지, 제가 형이랑 누나한테 좀 나눠줘도 될까요? 철수는 멈춰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착하구나. 형이랑 누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내가 받은 후에 내가 결정해라. 네. 15억은 내 거야. 내가 받은 후에 형이나 누나한테 주고 싶으면 주고.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내가 주는 건 아니야. 내가 주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 달 후 재산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15억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형이랑 누나한테 좀 나눠줘야 하나? 준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준호예요.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제가 받은 돈 중에서 4억 드릴게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 고맙다, 준호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저희 형제잖아요. 제가 어떻게 형을 외면해요. 준호야. 형이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 은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저 준호예요. 준호야. 누나한테도 4억 드릴게요.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누나가 미안해. 괜찮아요, 누나. 준호는 형과 누나에게 각각 4억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이랑 누나한테 4억씩 줬어요. 철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다. 내가 준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수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 후 민수와 은지는 달라졌습니다.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셔요. 민수와 은지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은 것 같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 철수도 참석했습니다. 민수와 은지도 왔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은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뭘? 결혼식이 끝나고 세 남매는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요양원 같은데 안 가셔도 돼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대신 자주 찾아와라. 그게 효도야. 네, 아버지. 식사 후 철수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철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 진심을 확인했어요. 준호는 진짜 효자더라고. 민수랑 은지도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수는 그 바람이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여보. 당신이 낳아준 자식들이에요.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것.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으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철수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지만 덕분에 자녀들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장남과 딸은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철수는 막내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 재산을 형과 누나에게 나눠줬습니다. 진심이 또 다른 진심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재산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